국민의힘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골적인 협박을 이겨내고 심층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MBC에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할 당시 현 방심위원장인 유희림 심의위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침묵을 지켰던 유 위원장이 오늘 성명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건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는 범죄라며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설명하기보다는 의혹 제기 과정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어제 MBC 취재에 응하지 않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전까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취재진이 출근길 류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낮 12시쯤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행위로 공익신고로 포장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는 물론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 색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이 방심위에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고 특정인과의 관계 등을 언급할 대상도 아니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에 상정한 것,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민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터뷰 인용 보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것,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불법 유출된 정보에 의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할 경우 제2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인용 보도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3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공익제보자 탄압과 언론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의혹의 중심인 류 위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전체 회의 개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도 위원장의 사과가 먼저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 보인다는 게 참 화가 나고 슬프다. 동원 심의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는 등의 직원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내면서도 제기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친인척과 지인들의 민원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린 이유가 뭔지, 유 위원장은 이들이 민원을 낸 걸 알았는지, 그래서 혹시 사실상 본인의 민원을 본인이 심의한 건 아닌지 많은 물음에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유희림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민원인들에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민원 내용이 유출돼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동생, 아들, 동서 등 본인의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입니다. 정작 이들이 어떻게 민원을 무더기로 넣게 됐는지에 대해 유 위원장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은 유 위원장이 먼저 민원을 내라고 부탁했는지 여부입니다. 유 위원장과 관계된 사람 15명이 나흘 동안 낸 민원이 50건이나 되고 이 중엔 오탈자까지 그대로 똑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 위원장은 사실상 본인이 낸 민원을 본인이 심의한 셈이 됩니다. 친인척들의 민원이 접수될 때는 몰랐더라도 심의 전에는 알지 않았을까? 이 역시 류 위원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에게 특정 민원을 제기하도록 해서 심의를 했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와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류 위원장은 당시 긴급심의는 민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안건을 올리는 단독 부의권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권 추천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심의를 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유 위원장 친인척과 주변인들이 이미 민원을 쏟아내기 시작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원이 들어왔는지 직원에게 확인했고 곧바로 긴급 안건으로 올리자고 결정했습니다. 절차상 위원장이 직권으로 부의하는 형식이었지만
쏟아졌던 민원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됐던 겁니다.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 비판, 반대 의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가짜뉴스 심의 등을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류 위원장은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이해 당사자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MBC는 첫 보도에서 이해 당사자임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보도하게 됐음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공익신고를 통해 외부로 불거지기 전에 방심위 내부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심의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말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으니 류 위원장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던 겁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을 거명하며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를 왜 회피하지 않느냐고 공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에게 혹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민원인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사적 조직적 동기에 의한 민원은 심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고도 지적했습니다. 3주 전 쏟아진 민원이 류 위원장과 연관됐을 거란 의혹이 내부적으로 공론화된 겁니다.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될 사람이 친인척이라든가 지인들을 동원해서 안건이 상정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심의에 임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서 신고자는 적어도 게시글 이후에라도 류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관련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히려 류 위원장이 심의 회피는커녕 사무처 직원을 통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앞서 9월 14일에도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류 위원장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모 씨가 민원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나흘 뒤 민원이 취하됐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내부 게시판에 이 글을 공개적으로 쓴 거잖아요. 왜 회피하지 않느냐, 공공연하게 다 알았을 텐데. 결국 내부에서 연이은 문제 제기가 묵살되면서 국회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게 법률 대리인의 설명입니다.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류 위원장의 개입 여부와 함께 문제 제기를 묵살한 경위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좌파 카르텔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은 청부 민원으로 언론 탄압을 자행한 거라는 주장과 함께 유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당 소속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가 나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특정 진영에 유출한 사건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공익신고라는 포장지를 씌워 개인정보를 좌파 진영에 갖다 바쳤다며 민원 사주가 아니라 좌파 카르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입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당 민원인을 괴롭히는 보복 보도는 사회적 흉기 역할을 자행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부 민원 셀프 심의라며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지난 2020년 고발 사주 의혹과 판박이라며 류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 민원 사실을 보고받고도 회의에 참석한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엄중 조치하라고 발언한 이후 같은 문구의 민원들이 방심위에 쏟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유 위원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국정농단이 벌어졌습니다. 방심위 위원장이란 자가 친인척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민원을 넣게 하고 민원을 근거로 방심위는 여러 언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과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만들어낸 희대의 국정농단입니다.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모른 척했고 김홍일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유일임을 해임하는 대신 검찰을 동원해서 비호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하다는 듯 반대하겠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이며 특검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원장 유일임을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